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탄탄한 미 고용 지표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미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힘을 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의 뜨거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건설주의 강한 반등도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여행객 수요 증가 소식과 함께 저가 항공수 관련주도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달라지고 있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봅니다. 사영관 차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사영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PG입니다. 내어주에서 이 종목을 좀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생활로 로봇이 굉장히 많이 침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초정밀 감속기 기술을 보유한 SPG의 향후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핵심이 감속기다 하시면서 SPG 꼽아주셨었는데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랜만에 3% 가까운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2차 전지 종목군에 대한 회복이 가장 먼저 좀 돼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달 30일 날 이제 792만 주 보유예수가 풀리는 그런 날입니다. 작년 7월처럼 보유예수 해제가 바닥을 만드는 그런 신호탄이 될지 여부를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우리 사주 보호예수 해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30일 전후의 흐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루트로닉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거래 대금은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를 비롯해서 리오프닝 이슈로 해당 종목군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연휴 이후까지도 연속성을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소 좀 무거운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을 역발상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루트로닉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미국 현지 확장으로 미래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K배터리 3사. 중국 경제 재개로 업황 회복 기대감이 감도는 철강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터리입니다. K배터리 대표 3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미국 현지 공장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화 검사 장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수율 문제를 극복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입니다. 중국 리오프닝과 글로벌 주요국의 부양책으로 국제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대표 철강주들도 새해 들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과연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배터리부터 한번 보시죠. LG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 미국에서만 3조 이상의 자동화 검사 장비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 노동력에 대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해외 공장에서 자동화율이 중요한 이유 한번 들어보고요. 또 현재 3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자동화 검사 장비 투자 규모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경훈 차장님? 네, 그 전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 이제 발주가 나오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장비 업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과 투심의 개선에 의한 이제 그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과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이슈가 되고
어떤 재료가 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에너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먼저 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제 점유율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업체들의 다소 좀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3위 그리고 이제 SK온과 또 삼성 SDI가 이제 뭐 5위, 6위 뭐 이 정도 가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만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는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국 내수,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만들어서 중국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내수 부분을 제외한다면 저는 아직도 뭐 최상위권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저 표가 말해주듯 이제 이런 점유율이나 순위에 크게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정체된 상황, 그러니까 뭐 치고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저 순위에서 뭐 왔다 갔다 한 순위 뭐 한 계단 두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에 있다 보니까 주가의 자극이 좀 한정적이고 뭐 이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 투자 심리도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LG와 SK 모두 이제 조 단위의 이제 시설 투자, 특히 이제 자동화 검사 장비의 시설 투자를 좀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SDI가 약간 좀 소극적인 그런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문제는 이런 이슈가 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좀 휘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셀 업체들의 투자에 따른 증설은 상당 부분 이제 장비 업체들한테는 좀 한정적으로 미리 좀 당겨놓은 그런 밸류에 좀 적용되는 그런 상황으로 투자 심리 개선세에 약간의 휘발성이 있는 이제 그런 이슈로 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이런 이유만으로 셀 업체나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가 뭐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를 내기에는 다소간 좀 부족한 에너지다. 그래서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이런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연속성 있는 모멘텀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가 기업들에게는 큰 화두인데 K배터리 3사의 스마트 팩토리 확장에 따라서 저희 좀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섹터나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실까요? 김성준 부장님.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좀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배터리 3사 모두 북미 지역에서 설비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좀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11월에 국내 광양의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준공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없이 이렇게 무인으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 라인 형상 생산성이 3배 가량 집증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에 좀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생산성도 대략 한 30% 정도, 품질도 한 40% 정도, 그리고 원가 절감도 한 15% 가량 되고요. 무엇보다 또 산업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좀 많이 업체들이 좀 신규로 진출하는 회사들도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섹터라고 한다면은 이제 로봇 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뭐 어떻든가 대부분 다 관련은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국한해서 본다면은 이제 중소형 회사인데 스맥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한 600억대 수준의 회사이긴 한데요. 이 회사가 폐배터리 자동화 솔루션 그쪽 관련해서 지금 진출을 좀 한 바 있고요. 작년에 좀 실적 매출도 크게 늘어난 회사가 하나가 있고요. 종목으로 본다면은 가장 이 질문에 부합하는 종목은 오늘 16% 급등한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될 것 같고요. 가장 매출 비중도 높고요. 공장마다 이 솔루션이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현재는 양극재 쪽에 지금 진출을 했는데 추후에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쪽으로도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갈 전망인 그런 회사로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도 뭐 티라유텍이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이 회사는 물론 아직 시총도 작고 적자인 회사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금양에 또 이제 이런 솔루션 제공을 MOU를 체결을 한 바도 있고요. 최근에 한국 정부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추진한다라는 소식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16%의 강세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고 티라유텍도 3% 상승을 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제 앞서 미국 투자 규모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제 삼성 SDI가 지난해에는 다소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미국 공략 행보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해 10월에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좀 보였죠. 이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미국 현지에서의 외형 확장이
향후 이익 성장세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향후 3사의 성장 스토리를 조금 비교를 해서 들어볼까요, 차장님? 네, 뭐 좀 명확합니다. 3사가 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략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라는 이제 확고한 이제 그런 좀 색깔은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이제 적극적이고 이제 지배적인 공급자가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좀 보이고 있죠. 밸류 체인을 거기에 맞춰서 좀 형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다 내재화를 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이고 이제 IRA 법안에서도 가장 속도감 있는 좀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조금 이제 속도감에 있어서는 이제 LG보다는 좀 늦춰진 것 같은데요. 이제 선 매칭 후 투자, 그러니까 완성차와의 어떤 이제 매칭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강한 그런 좀 설비 투자 증서를 발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사 중에서는 가장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절반 정도 섞여 있는 게 SK 온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셀 업체 모두 이제 아까 SDI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성차 수요에 맞춰서 투자와 증설 스케줄을 기본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들이 짧아도 2026년, 길면 2030년까지 어떤 기업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여 어떤 방식의 배터리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게 다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내용이 이제 대부분 밸류에이션상 이렇게 좀 할인이 그러니까 현재 가치에 끌어다 쓰게 돼서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그런 주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제 제가 뭐 속도감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이유도 이런 좀 수축 이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요즘처럼 좀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뭐 향후 이제 원자재나 배터리 가격 전부가 고정된 게 아니죠. 그리고 완성차에서 이제 전기차의 침투율 또 자동차의 가격 또 요즘처럼 테슬라 같이 가격을 뭐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투자 심리에 의해서 이런 수축기가 나오는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런 수축기는 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미래 밸류를 끌어다 쓴 이제 그런 고성장 기업에는 뭐 검증을 거쳐야 하는 이제 그런 필수적인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에 대한 뭐 수요 불안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의 약세로 좀 전환했던 2차 전지주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테슬라의 가격이나 이슈라던가 또 수급도 뭐 챗봇이나 로봇 쪽으로 옮겨가면서 아무래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지금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밸류를 좀 끌어다 썼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당분간은 좀 방향성 없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해야 될지 향후에 좀 주목할 수 있는 추세 반전 신호 어떤 게 있을지 김성준 부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테슬라가 많게는 20%가량의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배터리가 우리가 이익 추정을 했을 때에 있었던 그런 이익 수준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역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마진 감소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또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투자 재원이 이제 이익이 다소 좀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다소 좀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들 혹은 또 설비 투자의 스케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역시 불안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은 뭐 그래서 우상향하는 방향성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이제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이 전기차의 판매 부진, 판매가 어떻게 좀 진행될지 물론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침투율이 많이 낮죠.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그리고 글로벌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초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벌써 뭐 치킨 게임이다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조금 뭐 빠른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좀 바닥을 그래도 계속해서 좀 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키를 주고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보호 예수 해제 이후에 좀 이제 같이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 분 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방향은 맞지만 지금 속도에는 뭐 잘 알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좀 상승을 이끌어가줄 에너지가 지금 좀 부족하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2차 전지주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고 혹시라도 좀 최선호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정경민 차장님? 네, 뭐 당분간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로 뭐 빠른 속도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적어도 뭐 한 분기 정도는 좀 지나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점진적인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만 일단 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좀 뭐 가정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뭐 요즘에 수주가 나오는 이제 장비 쪽에서 일부 기회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PNT나 데보마그네틱, 뭐 아바코 뭐 이런 쪽으로 단기 이런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접근 가능한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 최선호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LNF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관점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상승 요인이나 트리거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내년에 예상 실적 대비 PER 10배 미만으로 내려오는 17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이라면 뭐 저는 뭐 방향성에 기대는 중단기 투자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격으로 좀 볼 수 있고 오늘 뭐 18만 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도 뭐 저가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서 뭐 차트로 보시더라도 한 17만 원 초반 정도 놓여 있는 굉장히 좀 마지널한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이렇게 좀 감안을 해보신다면 좀 요 정도에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서는 무리 없어 보이고요. 근데 한 200일선이 뭐 지나가는 20만 원 초반에서는 아무래도 좀 막히는 모습이 당분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부터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이 박스권에서 하단 정도에 위치한 가격대에서 잡았다가 20만 원 정도에서 좀 우선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좀 보자. LNF 짚어주셨고 그럼 이제 김성준 부장님은 2차 전지주에서 어떤 종목 최선호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한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일단 포스코홀딩스하고 LG에너지솔루션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가장 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도 낮다라는 부분들, 또 수직 기여라를 통해서 향후에 또 이제 IRA 법안에 가장 또 걸맞는 회사가 될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로서 꼽아봤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물론 여전히 공매도도 많고 좀 힘든 구간을 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브리티시 배터리 볼트가 일단 파산 신청을 좀 한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SK온이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제 포드와의 합작이 오히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으로도 좀 넘어가는 이런 양상들. 그리고 또 토요타 역시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채택을 하려는 움직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확장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당히 좀 공격적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물론 두 번의 오버행, 그러니까 이번에 30일 날 오버행도 있지만 LG화학이 또 일정 부분의 지분 매각 가능성도 물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거친다면은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좀 이제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태풍 여파가 좀 있다 보니까 전년 대비 이제 영익이 40% 이상 감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뭐 리튬 가격 하락에도 지금 뭐 주가가 그래도 박스권에서 또 다시 올라가려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바닥권으로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도 좋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풍 영향 때문에 일회성 요인이 있었고 물론 철강 쪽 업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 좋았는데요. 뭐 이제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향후 또 리튬이나 이런 광물 쪽에 있어서 올 연말에 완공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면은 가장 뭐 안정적이고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철강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철광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철강주도 지난해 부진을 딛고 이제 도약에 좀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제 철광석 가격 상승 추이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가 상승률부터 점검을 좀 받아볼까요? 이어서 김성준 부장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국제 철강 가격이 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들 그리고 또 경기의 반등 기대감들이 겹치면서 작년 8월을 저점으로 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8월 80불 가까이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130달러까지 육박하는 흐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사실 철광석은 원재료잖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잘 전이가 돼야지 실적이 나올 텐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 대표적인 종목군들의 지금 주가는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이 20% 가까운 상승세를 지금 연초 대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현대제철 역시도 12%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그 철강 수요의 40% 이상을 이제 건설이 좀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그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 얼마나 이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오는가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중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철강 수요의 확장세에 대해서 정경민 차장께서는 어떻게 좀 전개될 것이다 하고 보고 계세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말씀 주셨듯이 중국의 부동산 회복 속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주가가 그래도 연초 대비 좀 올라왔죠. 철강주들이. 그래서 추격하는 접근보다는 저는 조금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스탠스가 좀 필요하고 현재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박스권을 좀 형성한 그 이후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철강주 상승세는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업황과 경기 개선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좀 기대서 뭐 주가가 어느 정도 투자 심리 개선에 의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재고 수요의 뭐 일부 반등 그리고 철광석 가격 반등에 따른 뭐 저가 인식의 밸류콜 정도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주요 철강 업체들의 실적은 뭐 뻔히 안 좋았을 거예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고 1분기에는 그래도 조금의 좀 반등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지금 매크로적으로 이제 경기 하강과 침체를 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 민감의 최일선에 있는 철강 소재 쪽에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추격보다는 박스권이 형성된 이후에 그 염두를 하는 이제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좀 조정을 받은 뒤에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뭐 양회에서 나올 그 경기 부양책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약간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도 그 중국 내에서 철강 생산 업체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이제 철광석 가격이나 뭐 우리 이제 국내 철강 업체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 김성준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세계 1위 세계 1위 업체가 이제 바오산 철강이죠. 사실 세계 1위답게 작년에도 실적이 소폭 감소하는 정도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체 평균은 최근 몇 개월간 적자를 계속해서 보여왔거든요. 이제 뭐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그 유럽에 많은 철강 회사들이 전기료 상승 때문에 가동을 좀 중단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재가동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공급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염려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일부 가격은 인상이 됐습니다.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1월달, 2월달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그 판매가 되진 않거든요. 가격만 올랐던 거지 실제 거래는 많이 되진 않았던 이런 부분들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철강석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가격에 전가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아마 할 겁니다. 아마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제철, 뭐 이제 동국제강 모두 다 아마 이제 연초에 이제 가격 인상을 좀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치고 올릴 수가 있느냐의 여부는 역시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건설 경기에 달렸습니다. 근데 뭐 국내뿐 아니라 중국도 역시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 양회를 통해서 경기 부양의 의지를 내놓는다 한들 일단 수요가 받쳐지지 못한다면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도 이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상승세 그리고 추후에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가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 전가가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가 이제 좀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그렇고 아직은 좀 불투명한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적인 업황 추이를 봤을 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이다 정도의 이제 실적 개선에 눈높이를 맞춰야 할지 이 철강석이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는 언제쯤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경기 하강과 침체를 논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판단 유보라는 좀 약간 보수적인 애매한 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철강 가격을 보면 이제 국제 철광석 가격이 11월 달에 한 80불 정도였거든요. 근데 현재 120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주요 이제 지역의 열연 가격이 지금 한 달 동안에 한 6에서 8%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황 바닥론이 대두되고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들이 이제 밸류콜 이 정도면 싸니까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밸류콜이 좀 나왔던 걸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만큼 이제 철강주들은 이제 수동적인 단기 그런 반등이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40%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철강 관련된 건설 경기 관련된 그런 변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요 PMI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뭐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죠.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 경기 민감에 가장 그 앞단에 있는 철강주를 좋다고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엇갈리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 판단 유보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 철강주들을 뭐 추격하거나 따라가는 이제 그런 시각보다는 저는 뭐 1분기 혹은 상반기 정도 좀 열어놓고 이제 경기 지표들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늦더라도 그때 추격을 해도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뭐 한 달 오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나중에 또 포스코홀딩스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르면은 뭐 한 1년 오르고 1, 2년 오르고 떨어지면 또 1, 2년 떨어지는 게 이런 또 경기 시클리컬 관련된 특징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애매한 시점에서 무턱대고 들어가시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성준 부장께서는 그 철강주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좀 어느 정도로 좀 보시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 혹시 이제 최선우주로 보고 있는 좀 종목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거래소에서 적용하는 KLX 철강 지수에 의하면은 뭐 PR이 한 4.2배 정도 수준이고요. 운송 지수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그만큼 쇠가 됐다라는 뭐 반증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앞서 언급드렸던 포스코 홀딩스인데 이게 PR이 한 3.6배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회사고요. 그밖에도 현대제철은 3.2배 그리고 동국제강이 3배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낮죠. 근데 이 중에선 저는 그래도 그나마 동국제강이 제일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전방이 조선사거든요. 상대적으로 건설에 기대는 쪽보다도 그래도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아놨었던 조선 쪽에 기대는 것이 그래도 더 가격 인상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좀 판단을 해보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원래 톤당 120만 원 정도 하다가 올 하반기에 1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인상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충분히 그래도 그나마 조선 업황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5월 30일부터 거래 정지 들어갑니다.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관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국제강이 이제 1,350원 1월 3일에 이제 종가였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도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이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이제 정경민 차장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보수적이다, 확인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차트를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전략을 좀 함께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뭐 추격 아닌 박스권 형성 이후에 뭐 감안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경기 관련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뭐 선호 종목이라기보다는 지표적인 종목이죠. 그것들을 봤을 때 현재 뭐 일봉으로 봤을 때는 한 30만 원 지금 가격이 조금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30만 원, 한 31만 원 요 선이 좀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위아래 뭐 한 10에서 15% 정도 여기 박스가 형성되는 거를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표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지금 글쎄요 뭐 박스권의 중반이다 보니까 뭐 그래도 한 10% 15%에 대한 룸은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먹을 게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포스코 명확하죠. 지금 올라가면 뭐 상승 이게 주봉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면 1년 올라가고 떨어지면 1년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1년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1년 올라가는데 지금은 상승 초기로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지난 그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좀 막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확실히 어떤 좀 변수들의 방향성을 보고 그때 쫓아가시더라도 철강주는 어차피 1년, 2년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때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사실 그 올라 있을 때 그 상단에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뚜렷한 방향이 없으므로 이제 경기 지표들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편을 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2차 전지주 그리고 새해 들어서 그래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철강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의 뜨거운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먼저 보이고요. 새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올라와 있습니다. 또 5거래일 만에 큰 폭 반등에 성공하며 6%대 상승 마감한 한미글로벌, 그리고 셀바스 AI, 카카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유로메카와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보시죠.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회사 갤럭시아 넥스트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 STO 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20%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13%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업체로 확장현실 콘텐츠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11%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뉴로메카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신주도주로 떠오른 가운데 협동로봇 강자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장 증설과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어제 2만 원 선을 회복한 데 이어 오늘 12%의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사용관 차장님과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을 전면 허용하면서 블록체인 또 증권주가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요. 증권형 토큰이 향후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먼저 들어보고요.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강점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피할 수 없는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이런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인 가상화폐도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런 것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오히려 이런 쪽들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라는 정책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NFT라던가 메타버스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묶일 수가 있는 이유는 자회사 중에서 갤럭시아 넥스트라고 있어요. 이쪽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NFT 그리고 STO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증권형 토큰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머니트리라고 해서 종합 생활용 플랫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로페이라는 정책과 복합 결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20년, 21년 매년 매출액이 굉장히 급등하는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300%씩 계속 급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 같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1월 3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큰 시세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 위치에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대응 전략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윗꼬리가 살짝 화면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121선을 돌파하고 끝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도 일단 시가는 거의 어제 종가 부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꾸역꾸역 나오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거래량, 일단은 거래량 증가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윗꼬리가 오늘도 역시나 달렸어요. 이거 일봉상에서 보면 왜 윗꼬리 달렸는지 잘 안 보이시죠? 주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죠. 120 주선과 매물대 가장 두터운 상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7,000원을 터치는 했지만 일단은 막혀서 끝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났느냐? 투자 동향 가봐야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 물량이 다 넘어가면서 장대 양봉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죠? 외국인들이 팔긴 했지만 누가 샀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까지 제가 좋아하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이런 수급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지지선을 삼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하방으로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121선이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5,500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120 주선과 매물대가 걸쳐 있는 지점이죠. 7,000원 부근 정도가 1차 매물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수급과 거래량을 봤을 때에는 다음 주 연휴가 끝난 이후에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바로 그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60주선 7,800원 부근을 2차 저항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확장현실 콘텐츠가 또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현재 관련 시장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궁금하고 또 확장현실 시장 확대에 따라 올해 이익 레벨업을 기대해봐도 좋은 시점인지 네. 이 부분 전략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초부터 화두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VFX 쪽에서 스튜디오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대주주인 네이버가 최근에 지분 50%를 블록딜로 매각을 했어요.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느냐? 포시마크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이걸 했습니다. 글쎄요, 그쪽이 정말로 이제 그렇게 커갈 산업인지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지금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에는 물가가 꺾이고 연준에서 올리는 금리 기울기가 꺾이면서 안전자산에 있는 유동성들이 위험자산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꼭 블록딜로 매각을 했어야 되나? 돈은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네이버와 가상인간 쪽에 협업은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쪽이 지금 가상인간 쪽으로 해서 버추얼 휴먼 쪽으로 제작 수익 그리고 IP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네이버의 이런 지분 매각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실적 부분에서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는 의미 있는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향후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더불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의 그 지분 매각 그리고 의미 있는 실적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보셨는데 그래도 주가상으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2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제가 일봉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오늘도 우호적이긴 해요. 최근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또 나오면서 이 꺾일 때는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다시 오늘처럼 장대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죠. 이런 것들 우호적이라고 보이고요. 오늘 수급도 당연히 우호적입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고 121선을 돌파했다라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 중에 하나는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외국인이 15억, 투신에서도 6억 이상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유동성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이런 종목들이 또 하방으로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봉상에서 보이는 매물대 하단 17,000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정도 이걸 지지선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은 지금 우리가 121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을 일단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위쪽에는 이제 매물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24,000원 정도를 매물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뉴로메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봇주들이 지금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상장한 뉴로메카도 이 초기 부진을 딛고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공격적인 사업 확장 소식도 들리는데 이익 성장 추이를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로봇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촌치킨, 고피자 이런 걸 먹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걸 할 때 로봇들이 일한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만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협동 로봇 중에서 교촌치킨, 고피자 이런 쪽들의 협동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뉴로메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점유율 크고요. 그 다음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무풍로죠. 그리고 그 밑쪽으로는 유니버셜 로봇이 있고 4위에 이 뉴로메카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향후에 더 매출을 늘려나갈 수 있느냐. 분명히 가격적인 부분에 강점은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협동 로봇 한 대당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지금의 국내의 점유율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동 로봇 쪽에서 가격 경쟁력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1월 저점 대비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로봇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성장 산업으로 멀티플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추가 상승 탄력도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멀티플이라는 건 항상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10배라서 싸고 20배라 비싸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멀티플 누가 만들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만드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50배를 줘도 되는데 시장이 꺾이면 10배도 비싸다라고 하는 게 멀티플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보다는 향후에 이 섹터와 업종, 종목의 성장성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오늘 굉장히 5일선 짚고 계속 올라가죠. 이건 이제 트렌드가 맞춰졌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가 사죠? 외국인, 기관 쪽에서 사니까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외국인과 투신 사모펀드가 삼끌이 매수가 또 들어왔죠. 그랬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을 터치하고 또 올라간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일단 만약에 이런 유동성의 함정에서 또 만약 주가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과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는 2만 원대 초반을 지지선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대는 일단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 2만 5천 원 정도를 저항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과 뉴로메카 점검을 해봤습니다. 2023년 새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도 늦추지 마시고 또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을 보면 사용관 차장이 현대건설, 김성준 부장이 나스미디어, 그리고 이제 정경민 차장이 두산 테스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경민 차장님의 종목 두산 테스나부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주도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두산 테스나 주목하시는 이유 들어볼까요? 네, 뭐 아직도 저도 어색해요. 아직도 두산 테스나는 어쨌든 이제 두산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된 이제 그런 반도체 오사트 기업이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웨이퍼의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에 특화된 그런 업체인데요. 이제 CIS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의 매출이 커지면서 성장한 기업이고 저는 뭐 실적 견인에 의한 그런 주가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곳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제 그 CIS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관련된 매출로 대부분의 실적을 좀 채워왔고요. 워낙 또 성장성이 좋았고 웨이퍼 테스트가 9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는 특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소부장 업체들의 평균 대비 굉장히 높은 이제 마진을 좀 가져갔었죠. 근데 이제 현재 연간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계속해서 찍혀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완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고 또 핸드셋 쪽, 그러니까 휴대폰 쪽의 판매가 조금 악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꺾였고요. 실제로 이제 분기 단위로 역성장 좀 비슷하게 그런 수치적인 후퇴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뭐 계속해서 좀 성장성을 입증한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 오늘 좀 강세가 나왔던 거는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200억이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좀 강세가 좀 나왔었던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좀 다변화되는 신규 테스트 품목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두산이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뭐 마진 상승 또 로봇 관련돼서 또 고도화된 기계 뭐 이런 쪽에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올해 한 700억대 정도까지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현재 시가총액 그 뭐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 이제 뭐 4천억대 중반 정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충분한 좀 밸류 매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적이 견인하는 그런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로봇도 지금 뭐 들어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하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갭상승으로 떠서 4%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저희 생각은 5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한때 5만 원, 6만 원대를 바로 앞둔 이제 그런 주가 수준을 좀 보였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는데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실적은 더 좋거든요. 근데 최악의 시점 2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지금 이제 3만 원 선을 좀 회복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그래도 좀 압력이 강한 200일선만 좀 돌파하는 수준이 나온다면 4만 원 선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 있는 4만 원 선까지는 저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2만 8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여력은 4만 원 선까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만 원 정도라고 하면 현재 가격에서도 이제 30% 정도 이제 업사이드를 열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김성준 부장님의 종목을 볼 텐데요. 나스미디어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 소식에 콘텐츠주들이 좀 움직였고, 어제도 시간외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발표를 하면서 강세로 좀 거래를 좀 마쳤는데, 나스미디어의 광고 성장세도 좀 기대되는 시점일까요? 이익 모멘텀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미디어는 KT 계열의 이제 미디어의 국내 1위 회사죠. 근데 사실 넷플릭스 이전에도 최근에 그 매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도 6분기 연속 두 자릿수대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11월부터 넷플릭스의 그 광고 요금제가 출시가 됐죠. 그리고 4분기 역시도 두 자릿수대의 매출 성장, 그래서 7분기 연속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광고 요금제가 5,500원 정도 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공유를 개정하는 것을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2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억 명 이상은 1억 명 가량은 이런 공유를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광고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여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넷플릭스가 관련해서 좋은 성적을 내다 보면은 다른 OTT 업체로도 또 파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스미디어는 넷플릭스 독점 광고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OTT도 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쪽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스미디어가 대략 한 PER 평균 한 15배 정도로 움직여 왔는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지금 10배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매력까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미디어 지금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새해 들어서 좀 저점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얼마나 좀 보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오늘 앞서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밀리는 모습, 아무래도 이게 추세적으로 최근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본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기본적인 밸류 가치는 충분히 있는 회사인 만큼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24,000원 정도를 이제 손절 가격, 최근 저점 수준 정도 수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1차적으로는 일단 3만 원만 그렇게 짧게만 일단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제가 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사연관 차장의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을 가지고 오셨는데 4분기 어닝 쇼크에도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정말 빅 건설사들의 그 하락이 정말 두드러졌는데 그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잘 지켜준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을 조금 바닥권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지금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작년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어요. 18%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지금 작년보다 매출을 더 키우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20% 지금 성장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어떤 도시 정비 수주 이런 것들도 작년에 또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런 부분들, 주택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해외 쪽의 인프라 투자 이런 쪽들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국내 최다의 원전 건설 경험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예전에 이제 해외 쪽의 플랜트라던가 이런 쪽의 강점들이 굉장히 있었던 회사죠. 물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지만 향후에 다시 한번 커질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시세를 좀 내주고 있는데 또 뭐 사용관 차장께서 좋아하시는 그 수급이 지금 뭐 4개의 수급이 또 한꺼번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가격 어디까지 좀 볼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은 2021년 1, 2월부터 계속 지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꾸준하게 늘려오는 추세가 주가가 꺾일 때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봉상 매물대 하단 여기가 밑꼬리가 주봉으로 찔리긴 해요. 하지만 종가상으로 위쪽으로 맞춰놓죠. 그럼 우리는 현재가부터 35,000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한 매수가, 본인의 매수가 대비했을 때 15% 이내에서 손절 처리하시되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44,000원, 120주선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까지 보고요. 만약 그것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2차로 48,000원 부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44,000원, 2차로는 48,000원까지 목표가 열어두셨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는 정경민 차장의 두산테스나 김성준 부장의 나스미디어 그리고 사용관 차장의 현대건설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돌려보시면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